네, 안녕하세요. 지금 8시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국 PN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북 임상 시험에 대한 반등할까, 그러니까 시험으로 반등할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투자자분들, 주주분들께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실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제 경구형 신약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이제 그 기준 도달한 상태에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대만 이렇게 또 쭉 나옵니다. 이러면서 뭐 긴급 승인에 대한 신청서를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입니다. 예정.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만 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그냥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할 게 없다. 뭐 좋은 호재만 있는데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손실이 크신데도 불구하고 홀딩을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매매하시는 분들 호재, 기업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홀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이제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손실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큰 하락이 나와서 그 하락 이후에 어떤 뭐 악재가 있던 뭐 악재라는 것은 뭐 기업의 악재가 아니라 주가의 하락에 대한 악재, 가장 큰 악재가 그런 거죠. 뭐 기업이 안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면 악재가 아니에요. 주식하시는 분들께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주가가 빠지면 이게 악재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좋은 내용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좋은 기대감을 갖고선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 매매를 해도 될까?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을 아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뭐 그런 정답은 없고요. 제가 뭐 답변을 드려본다. 정답은 아니지만 답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자, 지금 흐름에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 밑에까지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어떤 찌라시던 어떤 뭐 좋은 내용을 발표를 한다든지 뭐 공시를 띄운다든지 했을 때 수급이 붙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최근에 영상들을 올릴 때 뭐 기술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이지만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사실 이거는 저 혼자만에 대한 뭐 분석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와닿는 게 아니죠.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심리적인 쪽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많이 좀 올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엄청난 호재가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호재가 터졌는데 여기를 매수하셨던 여기에 매수하셨던 여기에 매수하셨던 아니면 뭐 지금 새로 신규로 매수를 하시던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를 매수를 하고 보유하고 계시던 관심 있으시던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종목에 대한 그러면 만약에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올 때 나는 매도를 하겠다. 어디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매도하겠다. 이렇게 급등을 하면 당연히 매도를 안 하죠. 근데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드는데 계속 홀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좋은 내용이 나와도요. 세력들이 작업을 한다라고 해서 엄청난 재료를 터트린다 하더라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우리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이거예요. 재료가 터져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료는 엄청난 재료예요. 엄청난 재료인데 못 올라가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심리적인 부분. 이후에
자, 이 우에 물리신 분들은 이 근처만 와도 난 던지고 싶다. 이 위치만 와봐라. 나는 그냥 던질 거다. 수십 프로의 하락이 있을 때 어떤 재료고 필요 없다. 점상이 아닌 이상은 나는 그냥 무조건 버릴 거다. 라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그게 바로 여기에요. 매물.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또 뭐가 있죠? 쉽게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온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럼 던지기 바쁘죠. 그럼 참 애매합니다. 이 중간에 이 계신 분들이라든지 우에 계신 분들은 참 애매해요. 하기가 매매하기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올라올지에 대한 부분.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요. 안 올라가면 의미가 없다. 그럼 거기에 있어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던질 거냐, 이런 거 분명히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 다른 위치이긴 하지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이 자리니까 여기 머면 던질 거야, 아니면 여기 올리면 던질 거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선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심리적인 것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물량이 던져질 거라는 걸.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자, 이 빨간 라인은 그냥 제가 보는 이제 기준인데요. 이 빨간 라인에 대해서 보면 이제 제가 이 흐름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됩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중간에 딱 걸치죠. 이렇게 박스 안에 자, 여기에서 이제 집중될 때는 저항이 생기죠. 이탈이 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탈이 되고 나서 저항이 생기죠. 그럼 이게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100%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용을 해보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각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정답이다 아니라 쓰시는 지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각자 분석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제가 이 지표를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분석이 똑같을까요? 안 됩니다. 왜? 저는 흐름에 맞춰서 이제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제가 이 지표 갖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이 가운데 이렇게 이 가운데가 저항이 돼요. 이 위치가. 그렇죠? 그러면 이 가운데 저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뭘 알 수 있느냐.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를.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이 가운데 지표, 그러니까 지표 가운데 조금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가 이제 정가운데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즉 제가 색을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색을 칠해보고요. 이 노란색만큼, 자, 노란색은 이 지표에 대한 노란색 그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지표를 보면 밑꼬리가 생기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죠? 이 자리예요. 그쵸?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다? 네, 중복이 되는 자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 노란색과 녹색과의 이격, 간격 비슷하죠.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중복되는 자리가 어디다? 여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이탈이 되면 이만큼에 대한, 즉 자, 대략적으로요. 이 정도에 대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대략 16,000원이죠. 전저점 이탈해도 상관없어요. 예, 여기 이탈을 해도 전 저점을 깨져도 저는 상관없다. 하지만 이 16,000원대에 대한 위치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 또 이만큼의 하락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대략적으로 만원까지 빠집니다. 지금 2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만원까지 빠졌어요. 야, 2만원에서 만원이 빠진다고? 자, 7만원에서 2만원 빠졌습니다.
7만 원에서 2만 원 빠지는 게 가능한데 2만 원에서 만 원 빠지는 게 불가능할까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아까 이제 심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위치까지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네, 홀딩하시면 되고요. 매수도 여기까지 빠질 걸 예상을 하고 분할로 들어가시는 분들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만 원대까지 빠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등한다?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더 밑으로도 충분히 밀릴 수 있습니다. 주봉 보면 자, 주봉 보세요. 주봉에서도 자, 기준 계속 저항이 생겼죠. 여기 계속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봉에 대한 기준이 지금 자, 이렇게 생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밑꼬리를 제외한 위치에 대해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는 위치가 어디다? 네, 이 밑꼬리만큼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5,000원대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욕먹을 거 알면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뭐 냉정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아, 이거 10만 원 갑니다. 네, 10만 원 갑니다. 이렇게. 10만 원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5천 원 간다는 얘기 못하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분들께 기분 좋게 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죠? 10만 원이 가면 5천 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2만 원짜리가 10만 원을 가는데 2만 원이 5천 원 못 갑니까? 왜 시청자분들께 비율을 맞추고 왜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봐야 돼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 네, 충분히 내려오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정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긍정만 갖고서는 매매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7만 원, 5만 원 여기 매수하신 분들 생각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격. 그쵸? 여기. 근데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네,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윗꼬리가 밑꼬리가 될 수 있어요. 즉 빠졌다가 반등자리다. 밑에가. 그럼 이만큼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일봉상에 보면 현재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네 반등 자리예요 지금. 네 지금은 반등 자리이다. 네 다음 주에 글쎄 저는 다음 주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제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반등 못 나오면 밀리죠. 밀리면 얼마? 네, 만 원대, 5천 원대 이렇게 볶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까 일봉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 원대예요. 밀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가 뭐 6천 원 정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내용, 아까도 뭐 기사 잠깐 어제 나온 기사이지만 그런 거 보시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또 뭐가 보이죠? 계속 마이너스 손실 커지는 건 보입니다. 그런 손실이 커질 때 우리가 찾는 게 뭐죠? 저처럼 이런 아주 부정적인 내용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찾으시죠? 긍정적인 거, 재료. 한국BNC 지금 나왔다. 기사 기다려라. 급등한다. 실제로는 급락하고 있어요.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계좌도 망가지지만 실제로 주식에 대한 내용도 실력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주식은.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저항에 대한 것과 지금은 돌려주는 자리는 맞다. 하지만 돌려주지 못하고 이탈됐을 때는 충분히 만원, 뭐 5천원 이런 식으로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반등 나오는 자리는 맞습니다. 이거 좀 기다려 보시고요. 반등이 나오지 않고 혹은 또 반등 나오고 무너지면 말씀드린 위치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상당히 좀 뭐 마음으로 따지면 죄송한 거죠. 근데
죄송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좋은 내용만 얘기하는 자체가 오히려 시청하시는 분들, 보유분들께 보유하신 분들께 사과 말씀 드려야 돼요. 네, 이거는 그렇게 뻔히 지금 빠지고 있는 거가 보이는데, 그렇죠? 좋은 것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렵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돌려줄 때 또 괜히 또 손절하지 마시고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빠지는 시점에서 대응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제가 마지막에 자 돌려주는 자리에서 손절하지 마십시오. 또 이 내용, 이 멘트를 가지고서는 계속 기다리시면 안 돼요. 돌려주는 거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러니까 돌려주는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돌려주는데 이런 데서 손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손절은 이런 데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돌려주는 가운데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돌려주면 빠져나오려고 하시는 그런 게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돌려주는 것까지 완전히 기다리시고 좋은 자리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고 안 그러면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